최규선이 세계적인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팝 가수 마이클 잭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인연을 맺기 위해 그는 수년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그 96년도에 마이클 잭슨 공연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친구다 해가지고. 근데 DJ는 그걸로 전부터 알았었죠. 마이클 잭슨하고 나 친한지를. 네 분과 함께 탄하로 지금 내려오게 운 좋게도 되면서 최규선은 마이클 잭슨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통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이용해 권력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IMF라는 IMF 경제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한국은 국가의 신용 혹은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에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입장이었고, 그게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신용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정치인이든 금융가든 대중스타든 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최규선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고, 구세주처럼 등장했고,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정도가 성사만 된다면은 일단 국제사회에 한국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당시로선 실추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경우는 마이클 잭슨의 옆자리에 선 최규선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중스타의 명성으로 손쉽게 얻은 권력이었습니다. IMF는 그에게만큼은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세계 제1의 금융자본가들을 불러내는 그의 능력은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명망가들을 끌어들여 대통령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인 공으로 그는 단숨에 김대중 정권의 핵심 비서진 5인방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소로스 얘기 저도 들을 때는 소로스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한테 부탁을 한 거죠. 직접 소로스랑 통화를 했답니다. 마이클 잭슨이 직접으로 자기가 이런 케이스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소로스가 웃으면서 전화상에서 그 자기 그 손자였나 봐요. 손자가 네 그 사진에다가 시그니처만 해주면 자기가 화상회 해주겠다. 오케이를 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직접 소로스 집에 가서 놀아줬답니다. 애들하고. 누가요? 그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이? 예. 그래서 이제 감격해갖고 최규선의 성공은 불안한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진정한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남의 허세를 빌려온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저희 외국 자본 끌어오는 게 최고의 예공이었으니까 하는 아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거 사고 치기 싶다고. 그때 뭐 사고 치고 날씨 그런 거 뒷전이고 어쨌든 급하니까 돈 끌어오는 외환 끌어오는 최고였으니까. 최규선은 김대중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지만 막상 당선이 된 후에는 청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그를 위험 인물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처한 결과였습니다.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최규선은 설상가상으로 마이클 잭슨과의 10년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96년 공연 이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또 추진했던 그는 마이클 잭슨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일방적으로 그를 멀리한 것이었습니다. 최규선 자체가 정치 야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걸 하겠다고 나선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만 말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게 이제 잠깐만 소리가 나니까 마이클 쪽에서도 좀 거리를 둔 거죠.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마이클 잭슨이 떠나자 돈도 권력도 모두 추락하고 맙니다. 대신 그를 기다린 건 사기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였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어낸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 교민신문에는 그의 범행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보는 즉시 신고하라는 광고까지 실릴 정도였습니다.